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옷차림을 보면 오늘 저희가 운동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의사분들 중에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또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비법을 다 풀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아름다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우리 윤지쌤은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고요. 2020년에 자그마치 5개의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신 분인데요. 진짜 열심히 했죠. 2020년이면 근데 선생님 본과 2학년이셨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세상에 공부하기도 바쁜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막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체력을 키우려고 헬스장에 갔는데 간 김에 이제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자 해서 네.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대회를 준비하는 여자 선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한번 무대에 서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무대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요새 정말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바디 프로필 되게 좋은 하나의 동기가 맞아요.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3개월 정도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열심히 3개월 정도 하시면은 일반인 분들도 바디 프로필이 멋있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올해는 한번 바디 프로필을 생일에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좀 쑥스러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좀 쑥스러울까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전문가 작가분이 촬영을 해주시고 정말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거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올해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다시 먹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거기서 더 운동을 해서 대회에 나가신 거잖아요. 네. 대회는 얼마나 더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면? 바디 프로필 준비로 이미 3개월을 한 상황에서 낮은 단계의 대회부터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회도 등급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나갔던 대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피트니스 모델이나 모노키니 경우에는 초반에 준비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던키니나 비키니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하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도 피트니스 모델부터 준비를 해서 나가신 네. 건가요? 바디 프로필 준비만 해도 사람들이 막 되게 막 안 먹고 맞아요. 엄청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대회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대회 나갈 수 있나요? 보통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바디 프로필이 3개월이라고 한다면 대회는 최소 1년은 생각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준비 기간은 좀 다를 수 있군요. 네. 근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나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뭐 어떻게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준비나 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그리고 많게는 하루에 2번씩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주 5회는 꼭 지켜서 근력 매일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네. 매일 학교를 가시고 학교 끝나고 또 운동을 가서 네. 운동은 몇 시간 정도씩 하셨나요? 운동, 근력 운동으로 1시간 채워서 했고요. 레슨은 3회 정도 받았습니다. 개인 레슨을 받으신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꾸준히 레슨을 받았었어요. 레슨을 꼭 받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대회 준비할 때 무게를 증량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식단이나 특히 포징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레슨을 꼭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PT를 받으면은 제가 혼자 할 때는 들지 않을 무게를 정말 맞아요. 들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왠지 더 힘들게 느껴져요. 맞아요. 자세를 항상 봐주시기 때문에 협동근을 쓰는 거를 정말 귀신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못 쓰게 하고 타겟만 딱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PT는 정말 이롭습니다. 진짜 근육의 부하가 걸리는 게 이거구나. 네. 나는 운동을 헛하고 있었어. 진짜 힘들어요. 거의 이런 힘들죠. 생각이 네. 들지만 네. 또 그 다음날 그 자리가 정확히 아프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아프면 좀 서운해요. 유산소 운동은 근력과는 별개로 지방이 거쳐야지 근육의 결 같은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지방을 걷는 게 필요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1시간 했는데 그때 스태퍼나 아니면 실내 사이클 열심히 했고요. 오후에 운동에 가서 러닝머신을 1시간 동안 탔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해야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거군요.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운동을 해도 지방을 걷어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고 특히 맞아요. 지방이 뭐 여성의 몸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식단이 그래서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선수들이 하는 뭔가 식단 비법이 있나요? 사실 운동보다 식단이 더 저는 힘들었거든요. 평소에 비시즌 때는 잘 챙겨 먹으면서 근육의 크기를 키웠다면은 시즌 들어가서는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식단을 하면서 결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즌 때는 4시간에 한 번씩 식사를 해서 4식으로 먹었고요. 저울로 그람수를 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단백질의 경우에는 체중 킬로그램당 1.6g을 곱해서 드시면 되는데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곱하기 2.0에서 3.0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잉여 단백질의 경우에는 어차피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1.6 정도로 먹었고요. 평균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시판되는 닭가슴살 한 팩 정도를 드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1 플러스 3분의 1팩 아니면 2팩까지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 양인 건가요? 아니요, 한 끼에 한 끼. 먹어야 하는 총량입니다. 4식 기준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 값이고요. 본인의 체중 몸무게에 따라서 직접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권장 섭취 칼로리에다가 탄수화물 비율, 단백질 비율, 지방 비율 이걸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먹어야 하는 그람 수로 나오게 됩니다. 탄단지 비율에 대해서는 저는 탄단지 40, 40, 20이거나 아니면 45, 45, 10을 넣어서 계산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의 양을 맞춰서 드시면 되겠고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단백질보다 달콤하고 먹기가 쉬워가지고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미국 의학원 기준으로 하루에 최소량 섭취 기준이 130g이에요. 햇반 기준으로 제가 변환을 해봤는데요. 가식 기준으로 남자분의 경우에는 햇반 반 개 한 끼에 드시면 되겠고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3분의 1개 분량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드시는 경우에는 140g이 나오는데 주먹 한 개가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반 개의 주먹 정도의 물량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닭가슴살에도 포함되어 있고 밥이나 고구마에도 일부 소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 먹지는 않았고요. 채소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데 포만감을 주고 무기질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고 양은 부피로는 단백질 정도의 부피가 추천되고 그람수로는 100g 정도를 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식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뭔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먹는 것도 방법이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진짜 미친 듯이 허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맹물을 마셨습니다. 아, 물은 얼마든지 먹어도 네. 되는 건가요? 허기를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리터 지키려면 사실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물은 또 2리터를 꼭 먹어줘야 되나요? 네, 2리터가 권장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고플 때마다 마시는 2리터를 먹더라고요. 아 정말 물로 배를 채운다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대회 직전에는 물을 또 좀 되게 안 드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 맞나요? 맞아요. 그 단수 기간이 대회 바로 직전에 한 이틀 정도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왜 하냐면은 지방을 뺄 대로 뺐는데 물이 찬 것까지 빼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킨을 얇게 만들려는 의지로 하는 건데 사실 건강에는 좋지가 않지만 그때는 하루에 페트병의 한 4분의 1 정도 양을 하루에 나눠서 먹어요. 정말 소중하게 물을 먹게 되는 그런. 정말 쉽지 않네요. 진짜 선수라고 쉽지 하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비키니 선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네. 운동선수군요. 근데 사실 이것이 보여지는 거에 특화된 근육이나 지방량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식단은 단기간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도 도움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양학적으로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를 맞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식사하시는 거 외에 뭔가 챙겨 드신 보충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계속 먹었던 음식이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렇게 너무 똑같은 식단이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오메가3의 경우에도 생선이 아니면 섭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챙겨 먹었습니다. 사실 막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줄어들면서 건강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막 술 못 먹고 사람들 못 만나고 다니니까 아, 이 기회에 운동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 열풍도 불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잘만 활용하면은 이걸 계기로 자기 몸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런 인식도 갖게 되고 되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를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대회 준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방식도 다르고 선수분들마다 노하우가 달라요. 그리고 정확히 가이드라인도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살을 빼는 것도 참 어렵지만 운동으로 아름다운 몸매, 보기 좋은 포토제닉한 그 몸매를 갖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구나 하는 어려워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현명한 분들이니까 어떤 양 극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으로 충분하니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꼭 운동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